아니다. 그렇게 다 인지를 하시는데 실제로 티칭을 가르칠 때 회원들을 어깨를 보면은 과거에 후인 하강이나 어깨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큐잉들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업장에서 저희는 그 옛날 것을 지우면서 가르쳐야 되는 수고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레슨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게 더 좋겠다. 괜히 어떤 학습의 형태를 조금 이제 일반적인 오류를 갖고 왔을 때 그 오류를 지우려면은 이론적인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귀를 기울여서 과거 히스토리들이 어떤 것들을 배워왔는지를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라운드 숄더네, 우리가 생각하는 라운드 숄더 운동 배운 거 나만의 카테고리를 갖고 교육을 하지만, 근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학습한 형태라면은 저희는 그걸 다시 지워야 됩니다. 지우려면은 회원들한테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레슨은 설명할 수 있는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음. 그럼 어떠한 조건이 좋냐? 음, 교정 방법이 되게 많지만 가는 방향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맞는데 접근이 조금 틀렸다는 거예요. 접근은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회원님들한테 조금 더 친숙한 동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견갑골 안정화 운동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로테트 카프 운동이라든지 외회전 운동 해준다든지, 그리고 통갑 운동으로 치면은 와이레이즈, 엎드려서 와이레이즈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오늘 헬스장에서 본 거는 트레이너가 폼롤러를 대고 이렇게 정거근을 민 다음에 이렇게 오버헤드 하는 동작들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사실 50견이었어요. 근데 50견 분들한테 정거근을 써라 라고 했을 때 폼롤러를 대고 미는 그 방식이, 그분 나이가 한 65세 됐거든요. 할아버지였고. 근데 되게 그분 힘들어하는 게 보였는데, 여튼 그 동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컨텐츠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작을 계속 트레이너가 고수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 동작은 맞아요. 그렇지만 고객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힘들어서요. 따라하기 힘들면은 소비자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레슨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고객 중심이 아니면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운동이 맞다고 레슨이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처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능적인 접근만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견갑골이 전방 경사도 돼 있고, 그리고 팩마이너, 그러니까 소흉근도 단축되어 있고, 뭐 이두도 단축되어 있고, 뭐 광배근도 짧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트레이너들은 알죠. 아, 운동 처방에 접근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근육을 어떤 시퀀스적으로 세팅을 해요. 근데 운동 처방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의 동작으로 그 동작을 완결시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Y레즈 같은 동작, YTI, YIT. 그러니까 견갑을 뒤로 후인시키고 외회전시키는 거. 그 동작들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리고 소흉근 스트레칭.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가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레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 강사, 그러니까 한 4년 차에서 5년 차의 강사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생기다 보면 자기 안에 울타리가 갇힐 때가 와요. 근데 그 울타리에 갇힌 상태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따라오면은 말고, 그러니까 따라오면은 그 회원님은 운동을 잘 하시는 분, 따라오지 못하면 그 회원이 나랑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는 중간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매출을 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뭘 모르는지를 항상 제가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강사가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원이 몸 상태가 실질적으로 어떤지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통찰력 있게 회원님의 체형 케이스를 보고
이 강사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슈퍼바이징을 했었어요. 그게 제 주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 포인트가 뭐냐? 트레이너들이 배우는 어떠한 전문성에 갖고 배웠어요. 어디서 내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오늘 회원한테 적용해야지라고 했을 때 트레이너가 생각하는 이 피드백, 현장,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진행했었던 어떠한 그런 피드백들 있죠. 왜냐하면 세미나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트레이너들이에요. 다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견갑골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모터 컨트롤이 이미 학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좋아요. 세미나에서 내 파트너가.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내 회원한테 가르칠 때는 트레이너의 난이도, 그러니까 기대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고객이 감당하는 건 한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간극이 스트레스나 뭐 포기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회원이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 아직 문제가 있어, 아직 통증이 있네, 나 아직 나쁜 병원 가야겠다, 그러면서 고객을 놓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실패 포인트 하나 또 있죠. 역학적 사고예요. 제가 이제 운동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가르칠 때 모멘텀이나 혹은 벡터를 고려해서 그 근육의 기능만 접근해서 레슨을 할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도 회원 고객 유치에도 되게 어렵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음, 회원님들은 회원님들한테 정답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올 때 허리를 펴라. 그리고 고관절이 굴곡이 잘 안 되면 뭐 조금 더 뭐 다리를 좀 벌려라. 그리고 무릎은 앞꿈치 나가지 말고, 그리고 무릎 앞꿈치 나가지 마 하니까 상체는 숙여지고, 상체를 세우세요 하면 다시 무릎이 나가는. 결국에는 상체도 세우고 무릎을 나가지 마는 그 두 가지의 벡터를 동시에 강요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요치에 곽인장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 무릎 안정성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은 자기가 어, 이멀전시,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근육 운동을 했는데 신경 방사통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경 방사통인지 근육통인지 회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럼 트레이너들도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고객의 몸의 그 신경 패턴하고 내 몸의 패턴하고 서로 같은 감각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큐잉일 수 있어요. 이 부분하고 좀 인지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제 또 과거 사례인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레슨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빠른 피드백을 원했습니다. 빠른 피드백. 그 제일 좋아했던 거는 리프팅 베이스의 운동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호흡의 압력으로 인해서 흉추가 굽어진 것을 반대로 팽창시켜 가지고 교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지면 반발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서 라운드 숄더를 호흡의 압력으로 인해서 흉추가 열리게끔 만드는 게 제가 좋아했던 큐잉이었는데 되게 이제 플랫백한테 많이 시켰죠. 왜냐면 견갑골이 리트렉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패턴, 칼퍼시스를 만들어야 되는 프론트 스쿼트를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피드백은 빨라요. 왜냐면 압력이 높을수록 그 압력이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는 피드백이 빠릅니다. 그래서 구조적 변화가 빠르는 대신에 고객 부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나뉘기 시작을 해요. 그 한참 거만할 때였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뭐 말고 할 사람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던 그런 거만한 그런 5년차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항상 강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처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좋아져요. 강요를 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레슨료 88,000원, 99,000원 냈는데
힘들면서까지 해야 돼? 그 매너리즘에 언젠간 빠져요. 여기에 공감되시는 분은 동그라미 하나씩 쳐주시겠어요? 제가 저 매너리즘이 빠지는 데까지 좀 걸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몇 명 들어오셨나?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많네요.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좀 더, 네, 좀 신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론트 스커트 계속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사실은 제가 프론트 스커트를 가르쳐 드리고 싶고, 현장에서 프론트 스커트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엄청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1자목, 라운드 숄더, 웬만한 기능적인 그 부재는 되게 프론트 스커트면 웬만하면 해결돼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리프팅 스쿼트 대표님도 있었지만 오버헤드 스쿼트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흉추나 견갑이나 고관절의 어떤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완성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50견 환자한테 못 시켜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길게 느껴질 거고, 그 저는 이 현장이 어디냐면은 좀 필라테스랑 PT를 같이 하고 저 분당 순회에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나이대가 6070이에요. 가끔 80도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원래 베이스가 트레이너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는 필라테스여가지고 자꾸 막 하나, 둘 이런 거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 압력이 올라가는 이런 테스터가 올라가는 운동을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래서 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압박은 커서 피드백은 좋았지만 호불호가 갈린다. 그래서 힘든 걸 싫어하는 고객님은 물리적인 압력을 받을 수 없는 몸 상태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지속하기 어렵고 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보상 패턴이 발생하고 무게 들다가 심리적 압박이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관절의 가동성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육이 쫄아 있는 거예요. 근육이 쫄아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정이나 통증을 다루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되게 그런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심리적 위축이 심리적 위축이 크면은 기본적으로 근육에 릴렉스가 안 생깁니다.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스쿼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싫다 그래요. 어. 그래서 좋은 교정은 뭐냐?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통증이 감소하면서 기능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움직임에 대한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 고객들한테도 만족도과 자신감을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성취감을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 동작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 레슨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리뉴도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세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서론을 깐 건데요. 좋은 레슨은 기본적으로, 다시, 결론적으로 접근 난이도가 결국 레슨의 본질이에요. 한 5년 차, 6년 차 때까지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카테고리, 뭐, 좋아하는 것들, 내가 뭐, 요즘에 또 많이 뜨고 있어요. 그, 애니멀 플로우도 하고, F45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많은 운동 카테고리, 요즘 발에도 뜨고 있죠. 근데 그러한 많은 카테고리들 안에서 혹은 뭐 교정적인 기능 레슨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만약에 100가지예요. 근데 저 사람이 딱 왔어, 나한테. 그럼 거기서 시간은 한정적이고 50분 안에 카드를 딱 하나를 꺼내셔야 돼요. 그 카드 하나 꺼내는 능력이 세일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운동 처방적으로 접근하면은 스포츠학에서 말하는 운동 처방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이렇게 평가, 뭐 MMT 근육 평가, 뭐 ROM 평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몸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시스먼트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이제 면접 보고 뭐 어디 특정 저기 협회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협회의 어떠한 그 개인 레슨의 어프로치가 어시먼트에 꼭 들어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각도 기재해가지고 흉추의 굴곡 보고 어깨 ROM 체크해주고 뭐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체크하고 하는 그 평가하는 그 시간을 1회차 때 레슨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 업계는 빨리빨리입니다. 회원님들이 벌써 저희 건물만 해도 센터가 3개예요. 필라테스 센터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평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평가를 평가에다가 88,000원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장 1회차 안에 뭘 바꾸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 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되게 이 교정이나 이런 스포츠가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서 되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엄청 잘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다 잘해요. 대한민국 저기 선생님들. 그렇지만 그 회원님들과 고객님과의 그 간극이 줄여져야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슨의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가 50개, 100개 필요 없습니다. 하나 뽑을 수 있는 그 능력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접근을 저 회원님이 들어왔을 때 평가도 평가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피드백을 드릴 때 카드를 딱 하나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으면 그 오 한 번씩 한번 부분이 알려주세요. 빨리 궁금해요. 서론이 너무 길죠. 근데 네, 서론이 항상 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얘기죠. 넘어갈게요. 재촉하시는 재촉하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은 근위부 접근, 원위부 접근. 근위부는 뭐냐? 내 몸에 좀 가까운. 원위부는 디스탈, 조금 더 내 몸에서 먼. 그러니까 내 몸의 척추 기준에서 근위부 접근이 있고 원위부 접근이 있어요. 자, 근위부 접근은 대표적으로 이 몸통들, 그러니까 스파인하고 뭐 여기 있는 뭐 립케이지랑 몸통, 뭐 복부, 그러니까 팔다리 빼고 몸통을 잇는 모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근위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근위부 운동들 대표적으로 뭐 스쿼트, 뭐 웨이트로 치면 뭐 데드리프트, 그런 운동들 있죠. 뭐 압력을 써야 되는 거, 뭐 플랭크도 어떻게 근위부 접근이고 그런 근위부 접근들은 되게 특징들이 뭐냐면 호흡의 컨트롤을 요해요. 복압과 뭐 흉곽의 뭐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심부 안정성도 요구하죠. 그래서 뭐 견갑골이 뭐 리트랙션이면은 코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립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견갑골의 컨트롤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압력이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 통증이 있거나 오십견, 라운드 숄더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흡 패턴이 반대거든요. 왜 반대냐면 흉곽이 열려 있지 않고요. 흉곽의 용적이 적기 때문에 들숨에 그 호흡에 갖고 있는 용적이 적어서 숨이 빨리 차요. 그 동작이 빨라지거든요. 동작이 빨라지면 대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근위부 접근을 하면은 힘든 걸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보상 발생합니다. 호흡 반대로 한다든가, 뭐 무릎이 조금 아프다든가, 뭐 그렇죠. 뭐 근위부 쪽에서 불편감들이 많이 나오겠죠. 허리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선생님들의 코칭 난이도가 올라가요. 좀 더 섬세해져야 됩니다.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컨트롤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들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올라가요. 그래서 근위부 접근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이레즈도 대표적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원위부 접근이에요. 몸에서 먼 관절부터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몸에서 제일 먼 관절이 어딜까요? 손가락 지질 관절이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래서 손과 손목, 그리고 발, 뭐 종아리, 무릎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위부에서 들어온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호망글루스라고 체성 감각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되뇌 피질에 내가 운동 감각의 영역 중에 손하고 발이 되게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감각이 올라가거나 발의 감각이 올라가면 원위부의 감각이 좀 더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 운동할 때 손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립력이 세져요. 꿀팁이죠. 그러니까 몸에서 먼 관절을 먼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강도, 저부하,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팬님들이 느끼시기에 부담도 적고, 쉽네. 어렵지 않다. 그리고 피드백이 빨라요. 원이브는. 원이브는 컨트롤이 어려운데, 근이브는 컨트롤이 어려운데, 원이브는 단순 관절, 이런 뭐 이두 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일 관절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정확합니다. 가르치기도 편하고.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서, 어, 지금 대표님이 호황글루스 표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한번 채팅창 한번 보시겠어요? 손바닥, 저 그림이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손바닥하고 발하고 몸에서 먼 거, 뭐 입술, 혀, 저 친구들이 감각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쉽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느끼실 때, 고객이 느낄 때 말하는 거예요. 동작을 진행할 때, 고객이, 어, 할만하네? 괜찮네. 이거 할만하네? 은근히 힘드네. 이런 피드백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딱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은 심리적인 압박이 올라가면서 동작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할만하네? 껌이네? 은근 힘드네? 이 어프로치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 어프로치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위부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벼운 쉬운 성공을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경험이 근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접근을 해라. 당연히 근입으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첫 어프로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과 손목, 상체로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개월 환자잖아요. 이 그립 운동 시켜요. 그 이렇게 잼잼한 그림 있죠. 악력기 운동도 시키고요. 손바닥 아치가 평평한 평손도 있습니다. 평손은 여기다 골프공도 비벼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립력이 좋아지면 팔꿈치 압력이 떨어져요. 그럼 팔꿈치 압력이 떨어지면 전완근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전완근 압력이 올라가면서 견갑골의 안정성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 전완근이 좋아지면 이두도 압력이 좋아지거든요. 이두는 결과적으로는 어깨랑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근육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결을 분리시키지 마시고요. 연결을 통합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근육 운동을 시킬 때 대표적으로 엉덩이에 힘주세요. 허벅지에 힘주세요. 복근에 힘주세요. 라고 어떠한 근육을 특정 포인트를 하나의 핀 포인트를 찝으시면요. 고객님들은 그 근육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관절들이 그 근육 수축하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스프레드로 넓혀져서 움직임이 편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근육 특정 포인트를 수축시키고 이완시켜요. 대표적으로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게 중요한 운동들인데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엉덩이 운동, 오늘 하체 뿌셔, 오늘 중둔근 뿌셔, 외전 운동, 아까 이렇게 핀포인트적으로 접근하는데 좋아요.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더 원위부 접근으로 했을 때 피드백이 좋아요. 근데 그 원위부 접근도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키고요. 신경근 조절. 이게 무슨 얘기냐.
동작의 완결성을 처음에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자전거 배울 때 우로 무너지면 좌로 가고 좌로 무너지면 우로 가세요. 이거 자전거 타는 방법의 운동입니다. 자, 자전거 타보세요. 좌로 가네요. 우로 가세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신경 패턴이 어떻게 그런 피드 포워드 피드백이 어떻게 좀 빠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경이 학습되는 그 루프에 인지시켜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는요, 망치질을 한 방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류를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되, 처음엔 점을 찍었지만 그게 점이 많아져서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확장성을 갖고 레슨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교한 레슨이 한번 나와요. 정교한 디테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 패턴을 학습시키는 루틴적으로 운동을 시키면 선생님도 편합니다. 그래서 형태, 그러니까 근육의 하나하나의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결국은 기능에 대한 평가로서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두세요. 자, 실전 프로토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가볍게 무게를 들 만한 게 있으면 300g짜리, 500g짜리 괜찮습니다. 저는 1.5kg짜리 덤벨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동작을 비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세 합니다. 만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만세. 팔 내렸다가 만세. 한쪽 팔도 해도 되고 왼쪽 팔도 합니다. 비포 체크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빨리 바뀌거든요. 근데 어깨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나 원래 좋았는데? 라고 도망가지 않게 스스로 자기 몸을 메타인지 알 수 있게 체크시키라는 거예요.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만세할 때 통증이 있는지, 뭐 통증이 어디쯤에 있는지,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지, 가동 범위가 180도 이상인데 나오는지, 불편감이 없는지 그런 거를 기록을 해놓으세요. 귀찮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정상 범위나 뭐 경미한 제한이 있던가 어떠한 50견 분들은 아예 팔도 못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 두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작은 프런트 레이즈입니다. 프런트 레이즈. 전면 삼각근 운동. 왜 전면 삼각근 운동부터 먼저 하죠? 자, 이것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견갑골과 상완골, 그 다음에 이 흉추의 그 관계에 있어서 결국 어깨관절 복합체가 잘 움직여야 어깨가 좀 더 유동적인 건 동의하시죠? 근데 어깨가 유동적이어야 되는 관절이 맞거든요. 근데 다 안정성 운동 위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머슬에 대한 뭐 정거근, 뭐 버티는 것들, 뭐 날개뼈가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들, 와이레이저 같은 그런 자세 조정 능력에서 중요한 그러한 로컬 머슬들만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머슬 운동을 하지 않아요. 큰 근육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전면 삼각근을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어깨의 견봉화 공간을 만들어내면은 어깨가 안 아파요. 50견이든 라운드 숄더든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거 전면 삼각근 한번 틀어볼게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잖아요. 앞으로 들면은 대흉근도 수축하고요. 어깨도 수축하는데 날개뼈 보세요. 상완이 90도가 올라갈 때 그거 절반만큼 스카플라는 앞으로 미끄러져서 전인이 돼요. 앞으로 이렇게 글라이딩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날개뼈가 밀려요. 밀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쇄골, 견봉 이 밑에 있는 이 여기가 어디예요? 견봉화 공간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델토이드의 힘이 약하잖아요. 팔을 올릴 때 엘리베이션을 하지 숄더 플렉션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 광배근도 짧고 전거근도 일을 안 하고 하면. 근데 전면 삼각근이 어떻게 하면 전면 삼각근에 촉진을 줄까? 그것만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 삼각근이 저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 견봉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카플라가 이렇게 밑으로 꾹 누르고 있던 게 숄더 플렉션으로 일단 원위부 접근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은 왜 숄더 플렉션을 먼저 조금 피드백을 드리냐? 자, 앞에서 볼게요. 자, 근육을 하나 뗐어요. 잠시만요. 자, 이 견갑골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이 친구 뭐예요? 크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해돌기예요. 오해돌기. 오해돌기에서 이렇게 붙는 걸 이제 오해완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해완근은 팔을 앞으로 들 때 텐션이 떨어집니다. 전면 삼각과 흉근이 수축되면서 오해완근 텐션이 떨어져요. 근데 오해완근 왜 얘기를 하냐면 오해완근이랑 오해완근이 좀 짧아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카플라를 전방 틸트를 시켜요. 이렇게. 이두랑 그러니까 상완골에 위팔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위팔뼈랑 오해돌기가 서로 당겨지면 견갑골이 앞으로 전방 틸트가 일어나면서 짧아집니다. 그럼 이두가 짧아지죠. 이두가 짧아지기 때문에 팔을 들 때 이미 팔이 이미 신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을 드는 거지. 숄더 플렉션이 되려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팔이 이미 스카플라가 이미 전방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들어야 되는 그 역학적 그 모멘트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뿌려야 돼. 그래서 오해한근이 잘 늘어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이두가 단두, 상한 이두의 단두 특히 그것도 오해돌기에 붙어요. 그 친구들이 짧으면 숄더 플렉션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면 삼각근 운동부터 시켜요? 라고 하면은 이두부터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비포를 해야죠. 전면 삼각근 운동을 해서 전면 삼각근 운동이 힘들다는 걸 먼저 인지를 어느 정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전면 삼각근은 사정 활성화도 있습니다. 항상 근육 운동할 때는 메인 운동 전에 프리액티베이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조근 운동, 뭐 협력근, 안정근 운동들, 뭐 기랑 운동들 이렇게 내가 메인 운동, 통합적인 운동하기 전에 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 근육들을 우리는 프리 액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전 활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사전 활성화를 암컬 하기 전에 전면 삼각근을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좀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부가 열리면 안 돼요. 상복부 특히 뭐 리퀴지를 조여라. 리퀴지를 조이는 게 이렇게 스터넘을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그것만으로 배가 조여져요. 근데 구조적으로 안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피드백이 상복부 운동 따로 하고 갑니다. 그래서 복부에 살짝 수축감을 만들어서 프리 액티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상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흉추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팔을 뻗을 때 스카플라가 같이 따라가라고요. 스카플라 고정시키지 마시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면 어깨 활성화해라. 자, 그리고 뭐 움직임 포인트입니다. 제가 뒤에 영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동작의 좀 디테일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전면 삼각근 운동이에요. 전면 삼각근을 느끼세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들은 팔을 앞으로 밀어주듯이 드세요. 그냥 이런 큐이면 끝나요. 그리고 복부, 토르소가 움직이지 않게끔 상복부에는 어느 정도 티칭 포인트로 살짝 이렇게 핸즈온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살짝 오디오도 넣어놨습니다, 이거.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습니다. 자, 어깨 운동 전면 시작할게요. 팔을 저렇게 앞으로 들 때 날개뼈가 뒤에서 밀어주듯이 자, 어깨 운동 전면 시작할게요. 팔을 저렇게 앞으로 들 때 날개뼈가 뒤에서 밀어주듯이 이렇게 날개뼈를 밀어주듯이 이게 왜 얘기하는 거냐면 외복사근과 상복부랑 스카플라의 정거근이 서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밀어야 어깨가 앞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가 뚫고 나오셔야 날개뼈가 뒤에서 뚫고 나와야 돼. 날개뼈가 뒤로 프인된 상태가 되면 목이 압력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팔을 들 때 프로네이션 되는 게 아니라 스피네이션. 스피네이션이 좀 더 내려갈수록 목의 안정이 떨어집니다. 옆에서 볼게요. 날개뼈는 후인되는 게 아니라 날개뼈는 앞으로 밀어주듯이 숄더 플렉션을 합니다. 골반을 전방변이 하지 마시고 골반 중립을 유지하시고 혹은 엉덩이가 뒤에서 살짝 경사지게 하셔도 좋습니다. 골반을 전방변이 하지 않습니다. 날개뼈를 잘 밀어내지 못하고 정거근이 약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더 힘들다, 뭐 어깨 승모근 힘들다 하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같이 진행해주세요. 만약 50견 환자들처럼 팔을 올리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손바닥 위를 보게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손을 프로네이션을 바꿔도 뒤쪽에서 봤을 때도 날개뼈가 빠져나가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시다가 여유가 되면 올라가시면서 상완을 프로네이션 쪽으로 돌려주세요. 힘도 전면 어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을 좀 했는데 좀 영상은 이후에 볼 수 있으니까 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 항상 레슨은 어떤 교육을 받으시든 저 사람이 저걸 왜 저렇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저것도 접근 방법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동작에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로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직에 근거해서 이 어떠한 이런 접근 방법이 지금 뭐냐면, 자, 우리 라운드 숄더당 50견이잖아요. 일단 스카플라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말씀드리면 그냥 팔을 밀 때 스카플라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근데 스카플라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라운드 숄더인데 왜 스카플라 앞으로 밀어? 그럼 라운드 숄더의 견갑이 앞으로 밀리니까 상완골도 앞으로 전방할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상을 막으려면은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이 나가면 흉추의 익스텐션도 같이 동반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죠?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안 담았는데 팔을 뽑을 때 정거근을 밀 때 극상근이 소리가 지금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날라갔나요? 어디까지 들으셨죠? 팔을 밀 때, 보여줄 때 아예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 네. 자, 한 번 더 할게요. 팔을 앞으로 밀 때 결과적으로는 원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스카플라가 뚫고 나오셔야 되고 날개뼈가 이렇게 밀었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라운드 숄더인데 날개뼈를 밀면 어깨가 앞으로 전방으로 밀려나니까 전방할 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정거근 밀 때 극상근, 그러니까 스프라가 여기가 뒤에서 딸려서 거상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하부 승모근이에요. 그래서 흉추의 익스텐션과 정거근의 글라이딩, 그 다음에 상완의 숄더 플렉션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부 승모근이 액션이 돼요. 그리고 골반 웬만하면 중립. 그래서 엉덩이에서 복부랑 얘가 못 잡아주면은 결국에는 상태가 됩니다. 보세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부랑 엉덩이가 힘을 주지 않고 팔을 들면 이렇게 골반을 전방변에서 이렇게 내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선생님도 큐잉을 얻어줘야 되냐면, 또 소리 안 나오나요? 잘 나와. 네. 그래서 6배 있죠? 선생님들은 큐잉을 살짝 배를 살짝 손으로 핸즈온 시켜주는 거예요. 저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골반을 앞으로 전방변이 하지 말라고. 골반을 잡는 것보다 배를 잡아주시는 게 더 피드백이 빠릅니다.
자, 요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암컬이에요. 자, 암컬 볼게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숄더 플렉션이에요. 숄더 플렉션. 자, 암컬. 팔 접고 펴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0견, 라운드 숄더들을 손을 잘 보세요. 팔꿈치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팔꿈치의 각도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해부학적 자세를 했을 때 이렇게 15도 정도, 10에서 15도 정도, 뭐 남자와 여자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안으로 들어온 걸 내반주라 그래요. 팔꿈치가 안으로 왔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바깥으로 빠진 걸 외반됐다 그래요. 너무 외반되신 분들은 충격을 받을 때 골프 같은 거 할 때 안쪽에 엘보가 올 것이고 내반 형태가 오면 충격이 바깥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팔꿈치를 접는 거, 무릎이나 팔꿈치는 경첩관절이잖아요. 근데 그 경첩관절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1대1로 접히는 관절이 아니에요. 살짝 토크가 발생돼야 됩니다. 살짝 틀어지면서 접어야 관절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암컬을 하실 때에는 살짝 스피네이션이 강조가 돼야 돼요. 스피네이션 이렇게 이렇게 한번 특히 50견 분들 라운드 숄더는 아닐 수 있어. 50견 분들은 리트렉션이 심하니까 저 내반 형태가 좀 클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한번 시켜보세요. 팅클 팅클 그러면 요게 잘 안 돼요. 요거 돌리면서 이렇게 팔꿈치가 스피네이션 되면서 전환이 스피네이션 되면서 뒤에서 날개뼈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야 돼요? 프로텍션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날개뼈에서 뒤에서 능형근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그립을 좀 신경 써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상한 이두의 단두 안쪽에 있는 거, 헤드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장두고 얘 안에 있는 친구가 결국 제 보세요. 얘도 오해돌기예요. 오해돌기 붙어 있고 이렇게 스피네이션 할 때도 저 이두의 단두가 액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컬을 시킬 때 첫 번째는 스피네이션이 된 암컬을 일단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상복부 유지하시고 스피네이션 강조하고 전면 어깨 동시 활성화 이거 꼭 적으셔야 됩니다. 아까 라운드 숄더랑 오해한근 타이트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견갑이 전방 틸트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암컬 하잖아요? 이두는 힘이 들어가는데 전면선악근이 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두 운동할 때 앞으로 와야 돼요. 팔꿈치가 명치 쪽으로 앞으로 와서 암컬 할 때 숄더 플렉션을 하는 거랑 동시에 주관절이 플렉션 되니까 전면 어깨랑 이두랑 같이 동시 활성화가 될 정도로 1대1 비율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두 운동을 했는데 전면 삼각근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두 컬 할 때 목에 힘 들어갑니다. 제가 뒤에서 테스트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암컬을 하는 이유는 전면 삼각근 운동의 기존 활성화를 시켜놓고 이두의 단두를 촉진시켜서 오해한근의 기능성을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스카플라의 안정성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암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하면 좋습니다. 프레스 계열, 미는 운동도 잘 안 될 때 암컬을 시키세요. 숄더 프레스 할 때도 암컬을 시키세요. 사전 운동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견봉화 공간 확보에서도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제가 해부학적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견갑골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견갑골의 엘리베이션이나 디프레션 되는 요 밑으로 하강 상승 이렇게 됐을 때 이 견갑골이
밑으로 디프레션 엘리베이션을 보지 마시고 견갑의 틸트만 놓고 볼게요. 무슨 말이냐? 견갑골이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경사진 거를 전방 틸트, 엔트리 틸트 됐다고 하고 뒤로는 포스테어 틸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구조적으로 이 요거 오해돌기 크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당겨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견갑골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거란 말이에요. 끌어당기면은 이 견봉화 공간이 좁아져요.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애가 누르기 때문에. 그럼 로드가 어디 실리냐? 팔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광배근이 늘려줄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일상생활할 때. 그러니까 팔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배근이 항상 짧아져 있거든요. 안 그래도 광배근이 짧은데 견갑골 삼각 저기 뭐야 엔테르틸 전방 경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극상근이 불편하겠어요. 위쪽에 구조물이 얼마나 딱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됐으면 이게 이제 노멀한 팔 올림인데 전방 경사되어 있으니까 상방 회전할 때 견봉화 공간이 이미 좁은 상태니까 올라가다 임피치먼트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통 큐잉은 어떻게 해? 거까지만 드세요. 거까지만 들면 안 돼요. 더 들려야 되는데 그 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와 기능을 해결하면 저게 만세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견갑골 엔테르 틸트가 되면은 하각도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이렇게 둥 떠요. 그래서 우리가 윙잉 스카플라라고 그러죠. 익상견갑. 그래서 요거 앞으로 전이 저기 엔테르 틸트 시키는 이 친구를 신장 수축해야 돼요. 포인트가 요거 원, 투, 쓰리 단두, 신장 수축. 여기 붙어 있는 친구들 다 신장 수축. 근데 우리가 라운드 숄더 하면 대표적으로 아는 거 뭐 있어요? 소형. 덩어리가 세 개인데 소형 스트레칭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소형근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후속 교육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호흡하고 연관이 엄청 커요. 그래서 왜냐면 갈비뼈랑 붙어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사무직 분들이 이렇게 견갑골이 엔트리 틸트 돼서 전방 경사가 되어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백을 또 이렇게 들어요. 뒤로. 이렇게 들면 무거우니까 팔꿈치도 뒤로 보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두가 계속 짧아지겠죠? 이두가 짧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익상견갑과 이런 피드백인데 주말에 골프 치러 가세요. 그래서 팔꿈치 엘보 오시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자 티칭 포인트 볼게요. 이 두 암컬 시작할게요. 변환이 프로네이션 되는 게 아니라 스피네이션에 유지된 상태에서 팔 운동을 진행하세요. 옆에서 볼게요. 팔꿈치가 저렇게 뒤로 빠지면 견갑골이 전방 경사지면서 날개뼈 하각도 뜨고요.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면서 어깨를 찝히게 만들어요. 골반은 앞으로 전방 변이하지 마시고 계속 골반은 중립 그리고 배에는 계속 힘을 주고 하세요. 자, 이거는 제가 동작을 전체적인 모션을 보여드린 거고 자, 이거 후면 관점은 보통 티칭할 때 앞에 있지 않고 뒤에서 보셔야 되고요. 일단 뒤에서 티칭 하실 때 어떻게 티칭을 하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앙커를 할 건데 앙커를 할 때 이렇게 팔꿈치 잡을 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팔꿈치의 위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프로네이션 되면은 목이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테스트를 진행할 때 팔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때 이렇게 극상근이나 견갑 거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무게를 못 버텨서. 그럴 때는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스피네이션 쪽으로 가깝게 붙여주시면 눌렀을 때 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이 지탱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면 어깨랑 이두랑 같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펴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손목이 살짝 굴곡이 되는 같이. 다시 다운, 불순, 다시 올라가. 한 번 더.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면 어깨 운동했던 것처럼 견갑골이 뒤로 후인되지 않고 그대로 견갑골을 계속 밀어주고 윗배는 잠가주고 그리고 골반은 전방 보상 없게끔 편하게 서 있습니다. 계속 제가 비슷한 말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안 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두 암컬 시작할게요. 덤벨을 잡을 때, 자,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새끼손가락이 짧은 분들이 단안근에 수피네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피네이션이 되게끔 새끼손가락부터 단단하게 감아주는 것을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손목이 암컬이나 프레스 계열 미는 동작을 했을 때 손목이 되게 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전되지 않게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스티칭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자, 새끼손가락이 짧은 분들, 자, 내일 센터 가셔가지고 팔꿈치 아프다, 손목 아프다 하는 분들한테 가서 손을 딱 펴서 보세요. 이 약지보다 새끼손가락이 약간 애매하게 한 0.2%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립 잡잖아요. 살짝 이렇게 잡아요. 왜냐면 새끼손가락이 짧으니까 엄지와 검지에 있는 정중신경 라인이 힘을 더 쓰는 겁니다. 새끼손가락까지 연결되는 애과신경, 겨드랑이 신경이 워낙 짧아서 그립을 쥘 때, 팔을 들 때 애과신경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찻잔 드릴 때 요거 이렇게 새끼손가락 살짝, 근데 그분들한테 새끼손가락 들었어요 그러면은 몰라. 본인들도 뭐야, 새끼손가락을 내려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짧은 분들 한번 잘 보세요. 뭔가 다 운동 못하, 여기 그런 분들 이제 발 보고 계시죠? 손가락이랑. 이게 약간 신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거를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 있지. 이 티칭 포인트에 회원님들한테 인지시켜주기 참 좋은 게 팔을 딱 이렇게 해놓고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요. 눌렀는데 내가 이거를 팔로 버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 누르자마자 목으로 압력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목이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걸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어떻게 스피네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더 의도적으로 스피네이션이 가할 수 있게끔 팔꿈치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결을, 그 패턴을 조금 잡아주셔야 그쪽에 힘이 생겨요. 새끼손가락 짧으면 그래서 투로 하는 것보다 원암이 난 거예요. 원암. 아시겠죠? 자, 덤벨 얘기했고요. 되게 새끼손.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조금 어떠세요? 지금 숄더 플렉션 하는 전면하고 암컬까지 했어요. 살짝 궁금하신 어떠한 좀 내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랑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살짝 적어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살짝 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약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려고 저 몬스터도 이 시간에 몬스터 먹어요. 자, 현재 시각 11시 11시 3분 전. 음, 한번 좀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채팅창에 1번.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네. 이제는 원암 숄더 프레스. 질문을, 질문이 있네요. 신체 구조가 팔꿈치가 원래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구조도 똑같이 운동이 될까요? 이미 벌써 외반주인 분들. 그러니까 이미 벌써 팔꿈치가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응용을 해볼까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단두의 활성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장두인 해머컬이라고 그립을 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외반주, 그러니까 항상 운동은 체형 교정은 되게 좀 단순하게 내가 과활성화된 데를 죽여주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된 데만 켜주시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팔이 외반주인 사람의 암컬은 과한 프로네이션이 아니, 스피네이션이 있겠네. 그럼 스피네이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광배근도 짧겠다. 그럼 광배근이 짧으니까 이런 사이드로 팔을 돌리는 레이즈 동작들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프로네이션 되는 쪽으로의 계열의 운동들을 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암컬을 만약에 해야 된다. 스피네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해머로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팔꿈치가 어떻게 되냐? 스피네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목보다 바깥에요. 지금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내가 손을 구부리고 이렇게 눌러 보세요. 팔꿈치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눌러봐요. 그러면 이두에 힘들어가죠? 근데 손바닥은 위에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손바닥을 위를 보고 팔꿈치가 손목보다 바깥에 있어 보세요. 그리고 눌러봐요, 일단. 그 약간 목에 텐션이 살짝 오죠? 근데 보세요. 손바닥이 위로 가는 거 말고 손바닥이 내 몸에 가깝 안쪽을 보고 거기서 팔꿈치 구부리고 눌러봐요.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손목보다 안쪽에. 그럼 목이 힘들어가거든요. 근데 손바닥이 몸을 본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 바깥으로 가서 눌러보세요. 그럼 힘이 팔에 들어가요. 이거 느끼셨어요? 쉽게 정리해드리면 손바닥이 위를 볼 때는 스피네이션으로 해서 압력을 받아주셔야 되고 손바닥이 몸 쪽으로 들 때는 팔꿈치가 손목보다 바깥에서 중심을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회원님도 프라이팬 들 때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이렇게 들지 않잖아요. 옆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손목이 편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편의가 이런 상태에서 팔꿈치가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안에 있으면 어깨가 전면이 활성화되니까 힘든 거야, 전면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그래서 손목 건초염, 당첨, 아, 아파.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 되게 그립력이 약해요. 어. 그래서 질문에 조금 대답에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자, 어깨관절 복합체. 그러니까 이 어깨관절은 되게 SC 조인트, 그 다음에 ST, 그 다음에 GH 조인트, 그 다음에 ST.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 아니, 날개뼈 어깨관절 복합체가 움직이기 위한 해부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뭐 가볍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음, 숄더 프레스를 원암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투암보다 원암이 좋은 이유는 팔을 올릴 때 SC, 이 스터넘이랑 이 클라비클이 있는 이 쇄골의 움직임이 어깨관절이 안 좋거나 혹은 오십견인 분들은 일단 쇄골이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이는 건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다 봐야겠지만 팔을 한번 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 때 이 쇄골, 이 복장뼈, 이 스터넘에다 손을 댄 다음에 클라비클 손으로 이렇게 덮어요. 덮은 다음에 팔을 위로 밀어보세요. 위로 밀 때 이 스터넘에 있는 쪽은 내려가면서 얘는 내려가면서 이 견봉 쪽에 있는 애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에 압력이 안 들어가. 근데 팔을 뻗을 때 오십견 분들 보면은 쇄골이 일자인 상태에서 팔만 올려. 여기서 뭘 의심해야 되냐? 여기서 어깨 올라가면 안 되는데 승모근 올라가니까 어깨 내려야 돼. 그럼 쇄골이 안 움직이겠죠. 어깨를 끌어내리고 들면 쇄골이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쇄골이.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뒤쪽 돌림.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을 올릴 때 위로 견봉 쪽은 올라가고 원위부 쪽 올라가고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어깨 관절의 SC 조인트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상완,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이드, 상방회전 할 때, 이게 보세요. 쇄골이 올라가지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이지 않지만 뒷돌림도, 뒤쪽 돌림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팔을 한 팔로 들 때에 대한 해부학적인 그 좋은 이점은 뭐냐면 흉추의 개입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흉추의 개입이 편해요. 제가 그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흉추의 움직임, 신전, 상방회전 자유로워. 쇄골이 좌우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 쇄골이 올라가면 왼쪽 쇄골은 내려와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 만세. 쇄골을 뭔가 일직선을 하고 들어봐요. 그 상태에서 왼쪽 쇄골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쭉 빠져나가면서 겨드랑이 쫙 늘어나고 광배근 늘어나고 느껴지세요? 숄더 프레스 시킬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양손으로 하는 게 힘들다는 거야. 한 손으로도 팔이 안 올라간 분한테 양손으로 어떻게 올려요? 양손으로 하면 이 양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위로 쭉 뻗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려면은 전 매달리기를 시키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어깨 아픈 분들한테 매달려서 이 근육도 약하고 새끼손가락도 짧은 분한테 매달리면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스트랩 도움되지 않아. 스트랩은 이 그립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립이 좋아져야 됩니다. 나 굳은 살 배기기 싫대. 막, 나 굳은 살 배기기 싫어. 이러면서 하기 싫어하신단 말이야. 손 보여줘야죠. 자, 그래서 원암 숄더 프레스입니다. 원암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원암 숄더 프레스 하는 이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벤트 프레스라고 약간 이렇게 접어서 미는 동작들. 그게 전문 용어로 스파이널 엔진을 사용합니다. 스파이널 엔진은 뭐냐면, 야구 선수가 생각해 보세요. 공을 던졌죠? 얘는 그러면 프레스예요. 프레스, 미는 거. 어, 잠시만요. 자, 오른쪽 어깨 보세요. 얘는 미는 거고요. 왼쪽은 당겨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몸통이 트위스트 되면서 골반도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 스파이널 엔진처럼 몸이 꼬아지면서 힘을 방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던지기 전에 야구 선수가 다리 들고 오른쪽에 중심을 뒀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이 회전되면서 나가는 그 힘을 말하는 건데 저장했다가 방출. 그러니까 항상 기능적 재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힘이 머무르면 안 되고 힘이 응축됐다가 나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가두시면 안 돼요. 가두는 게 그거예요. 보디빌딩. 보디빌딩이 그 근육을 그 안에다가 어떤 특정 머슬에다가 핀포인트로 때리는 게 가두는 거고 기능적인 어떠한 좀 사람이 인체적으로 잘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힘이 시작하는 점과 힘이 방출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연결, 플로우 그런 흐름인 거예요. 이걸 플로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힘을 저장했다가 나가면서 어떠한 코디네이션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무게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는 끝의 지점이 양손이 아니라 한 손일 때 끝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통에 로테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한 손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면서 골반은 왼쪽으로 경사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전이 발생돼요, 몸에서. 그래서 오십견,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그리고 어깨에 대한 압력이 약하신 분들은 다 싱글로 원암 프레스를 먼저 어프로치를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앞에 했던 거 다 하고 전면 어깨 암콜 해주고.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스티칭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자, 팔을 광배근을 뽑을 정도로 미세요. 그러면 얘가 쇄골이 좀 올라갔죠, 이렇게. 그럼 스카플란 이렇게 바깥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견갑골이 내려가면서 하방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정확하죠. 얘는 늘어나고 얘는 내려가고. 근데 이때 윗배는 계속 힘을 주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심 이동이 있어요. 골반에서. 자, 한번 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미는 쪽은 오른손인데 왼손은 사전 힘을 쓰기 위해서 장전해 놓는 거고, 오른쪽으로 힘이 방출되면서 밀어주는 겁니다. 후, 여기서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자, 뒤에서 원하는 숄더 프레스인데 여기 다시 뒤에서 보세요. 스카플라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날개비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골반 회전이랑 흉추 회전 같이 개입, 추가. 저기서 머리 있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도 괜찮아요. 왜 좌우로 흔들어도 괜찮냐면 흉추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분들은 머리의 움직임도 같이 동반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제한해 버리면은 그 어깨의 압력이랑 몸통의 압력을 크게 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스탯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밀다가 힘들어, 아니, 더 이 사람한테 액티베이션을 세게 주고 싶어. 그러면 머리를 고정시키고 시키면 돼요. 그러면 몸에 힘 주고 있어야 돼, 계속. 근데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 몸에 힘을 좀 덜 줘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로 나눠서 진행하시고, 숄더 플랫의 후면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럼 팔을 이렇게 상방회전이 올라갈 때 똑같습니다. 하각이 스카폴라가 상방회전이 되도록 밀어주시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상방회전이 되면은 왼쪽에 클라비클은 내려가면 이렇게 사이드 밴딩이 가볍게 일어나셔요. 자, 이 상태에서 복부 앞쪽이 풀리지 않는 거 확인하고 팔을 밀게 되면 그 광배근이 이제 신장 수축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까지 유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팔이 뻗어지면서 들숨, 그래서 왼쪽 팔은 쭉 뻗어주고 오른쪽은 내리고 다시 올라오고 후 날개 밀어주고 다시 팔이 내려오면서 들숨. 이때 손 티칭하는 거 보세요. 왜 손. 이렇게 시키냐면은 왼쪽 어깨가 올라갈 땐 오른쪽 하방회전이 편하게 되면서 어깨가 편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팔을 왔다 갔다 얼터네티브로 같이 교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경사지지 않게끔 계속 복부가 풀리지 않게끔 상복부만 잡더라도 반은 가요. 여기에 립이 까지지 않게끔 잘 잡아주세요. 혹은 팬님들한테 큐잉을 줘서 윗배에 힘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티칭을 하실 때 보통 핸즈온을 보통 내가 근육에 써야 되는 액티베이션 위치에다 손가락을 딱 대고 거기 집중하라고 하는데,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근육을 어떻게 핀포인트로 어느 타겟을 정해버리면 동작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핸즈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힘이 나가는 결로 밀어주는 거예요. 누굴 밀어주느냐? 원입으로.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근입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소를 힘에 가는 스파이널 엔진의 방향에 맞게끔 밀어주는 거예요. 상하는 나가는데 스카플라가 안 나가면 손으로 스카플라를 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해되셨죠? 근위부가 안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위부의 세팅을 내가 따로 운동을 시키고 와서 진행을 한다, 그럼 괜찮지만,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첫 수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50견 라운드 숄더가 나한테 첫 수업을 맞는데, 그 몸분들은 토르소를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스티칭을 처음에 그렇게 해주고 후반 전략으로는 내가 그거를 운동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손을 타면 피드백이 빨라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터치가 좀 중요하다는 거. 다음 볼게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에 제가 근막경선을 넣었습니다. 근막경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에 대한 이 기능적인 막인데, 이 근막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이 지금 원암 오버헤드 트라이세스인데, 얘도 지금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부터 시작했어요? 숄더 플렉션, 암컬, 프레스, 프레스 겨드랑이 뽑았어요. 광배근 늘어났어. 그 상태에서 팔 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드, 근막의 이 외측선이 늘어나면서도 자연스럽게 힘들면 몸통의 로테이션도 일어나요. 나선선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호흡근,
내가 짧은 호흡근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암을 트라이셉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엉덩이 힘 주는 겁니다. 엉덩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엉덩이, 그러니까 뒷발에 빠져있는 엉덩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실 때 팔이 프레스를 됐다가 익스텐션 됐다가 팔이 접을 때 있죠. 엘보가 있거나 50기원 라운드 숄더의 해님들은 팔꿈치를 접을 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내려올 때 빨리 떨어져요. 왜냐? 이두가 약해서요. 왜? 지금은 삼두가 주동이잖아. 주동근이에요. 근데 반대 기랑은 이두죠. 기랑근은 속도를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삼두를 천천히 내리고 싶으면 늘어나는 걸 느끼고 싶으면 이두에 힘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접을 때 이두를 힘을 주듯이 접는 거야. 그리고 삼두는 하다 보면 들어가게 두시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삼두 액티베이션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꾸 이 사람이 수축에만 신경 씁니다. 이완을 신경 쓰게 하려면 삼두의 어떤 액션을 너무 크게 주시면 안 시고 이두가 천천히 힘을 주게끔 내리게끔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삼두의 신장 수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덤벨 올리고 머리 위로 올리고 겨드랑이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힘줘야 되고 내려갈 때 손이 이상하네요.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상완 이둘 고정하고 이두에 힘주게끔 내려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서 덤벨 천천히 밀고 최대 수축 갔다가 천천히 내리고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동작 조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 바로 만세하지 말고 앞에 레이어를 쌓으세요. 전면 어깨 힘들어가게 쭉 올려주고 광배가 늘어나는 거 인지시키고 쇄골 올라가는 거 인지시키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 뒤로 빼요. 오른손 할 때는 오른발 뒤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있죠. 얘는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고관절이 굴곡 상태이면은 반대는 신전 상태일 거 아니에요. 힙이 그럼 익스텐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살짝 가벼운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 그래서 엉덩이 힘을 주고 하는 겁니다. 들숨 내쉬고 이때 호흡 들이쉴 때요. 여기가 팽창돼야 됩니다. 팽창이란 가둔 다음에 팽창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때 만약에 윗배가 열리거나 골반이 이 신전 상태, 아니 요추가 신정 상태가 되면은 립이 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는 신장 수축 상태예요. 들숨, 손으로 잡았어요. 배 열리지 말라고. 후. 옆에서 볼게요. 엉덩이 힘주고 있는 거예요, 저거. 힙에 익스텐션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 오른쪽 숄더인데 제가 오른쪽은 하각이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위팔뼈가 조금 더 이 숄더 플렉션 상방회전이 좀 약해요. 제가 오른쪽이. 근데 지금 보시면 팔을 접으면서 이 하각 여기 요 정도 있는 거 보이시죠? 하각은 반대로 밀어주는 거, 후방 틸트가 일어나게. 그러면서 상방회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두 기량자용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다 늘리는 거예요. 엉덩이 힘주면 밑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혹은 이 소아스 메이저 여기 장요근도 타이트하면 이 자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엉덩이도 계속 버텨줘야 되고요. 나가볼게요. 자, 왼쪽입니다. 왼쪽. 다르죠? 왼쪽이 더 가슴이 잘 열려 있잖아요. 왜냐면 왼쪽은 제가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더 능형근이나 정곡의 활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각 밀려나는 각도 보세요. 넘어갈 때 한번 가슴 더 밀어서 이 앞에 근막층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팔을 접을 때 팔꿈치만 접으려고 얘기하지 말고 팔꿈치가 접을 때 팔이 뒤로 넘어가되 흉추의 신전까지 개입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터넘이 들리면서 가슴이 늘어나요. 당연히
흉추에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흉추를 해결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이었어요? 원위부 접근했잖아요. 전완근 했고 얘부터 쌓아 올렸기 때문에 상방회전이 완전 시원하게 열리진 않겠지만 팔꿈치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트라이세스가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버헤드 했는데 오버헤드의 팔이 만약에 내 눈썹에서 보여,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사람 오버헤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게가 엘보로 다 관절랑에 받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버헤드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싶다, 뉴로 태핑 합니다. 팔꿈치에다가 살짝 대주는 거야, 이렇게. 관절 하나 괜찮아? 나 관절 여기 있어. 관절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자기 몸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팔꿈치에다가 핸즈온 시켜놓고 이렇게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전 추천드리는 건 팔이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팔 안 올립니다. 그냥 숄더 플렉션만 시켜요. 전면 삼분각근 운동만. 혹은 무게를 달지 않고 스트레칭만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동작은 끝났습니다. 동작 끝났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마무리 좀 같이 해볼 건데, 완벽보다 경험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디테일을 올리지 마시고요. 경험 중심 위주로 첫 세트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보다 실패와 성공을 피드백 주면서 피드 포워드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피드백을 주세요. 그 다음에 2세트 차 때는 인지가 됩니다. 스스로. 인지가 되면서 내 몸이 스스로 모터 컨트롤 될 수 있는 영역이 와요. 내 머리가 내 몸에 명령 내릴 수 있고 내 감각이 인지가 됐을 때. 이거를 조금 전문성 있게 설명드리면은, 왜 레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수상 스키를 타는데요. 원스키를 타요. 근데 오랜만에 가면은 원스키가 잘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타면 잘 타지고 세 번째 타면 잘 타져요. 겨울 스포츠 얘기해 볼까요? 스노우보드. 첫 번째 활강은 되게 불안한데 두 번째 때는 좀 괜찮고 세 번째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몸이 신경 가소성 원리라고 신경의 패턴이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안 좋은 것도 학습하고요. 좋은 것도 학습해요. 왜냐면 신경 패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몸이. 그러면 새로운 동작을 인지시킬 때 완벽하게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만 잡아주는 겁니다. 전면 어깨 힘주세요 라는 큐잉을 하지 마시고 덤벨을 잡고 그냥 앞으로 드세요. 그럼 어디가 들어가요? 분명 이럴 거예요.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깨도 들어가고 이도 들어가고 가끔 배도 힘들어갈 거고, 하다 보시면 뭐 전완근도 힘들어갈 수 있어요. 뭐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다 들어가게 두세요. 지치면 주동근이 많이 쓸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2세트 차 때 다시 숄더 플렉션 시키잖아요. 지금 봐봐요. 숄더 플렉션 했어, 암컬 했어. 순서 숄더 플렉션, 암컬,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얼터네티브 프레스 시켰고, 그 다음에 원암 트라이셉스 한 세트씩 해. 다시 숄더 플렉션 하세요. 그럼 근막이 쫙 늘어났다가 다시 그레이드 1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회원님이 느끼시기에 어떠냐? 어? 아까보다 더 좋아졌네? 갑자기 편해졌어.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신경 가소성이에요. 첫 번째 활강은 불안한데 두 번째는 편해졌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디테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날리면서 했다가 갑자기 자, 회원님 팔꿈치를 조금 더 앞으로 빼볼까요? 그럼 갑자기 여기서 팔꿈치 쑥 본인이 빼. 원래는 방향의 이 벡터가 여기 고정되어 있다가 이 벡터가 이제 익숙하니까 살짝 이 상황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조그만의 디테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 방향성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망치로 못을 때리세요가 큐잉이지, 망치질 할 때 2도 힘 주고 3도에 힘 주면서
눈으로 못을 바라보시되 호흡은 뱉으면서 망치 한 번. 이게 아니라 치세요.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 그 오차 범위를 본인이 느끼시면서 본인이 디테일한 수정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큐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험 위주의 레슨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교정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숄더 플렉션이라고 하는 환경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근육의 액티베이션은 그냥 수동 형태로 두세요. 능동 형태로 근육을 수축하지 말고 수동 형태로 느끼게 두세요. 이게 지금 완벽보다 경험 위주의 레슨입니다. 그래서 큐잉을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조금 방향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부담 없이 연결된다. 이렇게 경험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드렸고 그래서 고객이 비포 애프터 끝나고 한번 만세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피드백을 느끼는 포인트를 인지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회원님들한테 어필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시먼트 중에 그걸 딥하게 끌고 가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시각적인 자료를 한번 평가는 해드리지만 몸으로 느끼는 평가도 한번 해드려요. 두 가지 어시먼트를 갖고 간 다음에 레슨의 비포의 애프터를 느끼게 해드려야 고객이 느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원암 동작에서 무게중심 이동 중에 골반 회전이나 기울림을 자연스레 허용하면 보상 때문에 어깨 쪽 ROM이나 감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던데 억제시켜주는 게 나을까요? 직관적인 감각 때문에 억제시켜주는 편이긴 한데 과도한 상태에서 조금 더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해해 볼게요. 골반 회전이나 기울임을 자연스럽게 허용하면 보상 패턴 때문에 어깨 쪽이나 이해됐습니다.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팔을 접어서 무게중심 이동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깨 가동 범위 안에보다 원래 180이면 이렇게 하면은 180 이상 넘어가는 거가 억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말씀 주신 건가요? 허용되는 정도가 과도하진 않는데 제가 MBTI가 ESTJ라서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직관적인 상황.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성함이 준하님, DFL, DPL. 자, 준하님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했을 때 그 골반의 어떠한 중립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중심 이동이 그게 이제 보상으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억제시켜야 되는지 잡아줘야 되는지 지금 좀 그렇게는 저 이해가 됐는데 운동을 진행하면은요 이거는 조금 맞아요. 제가 얘기가 맞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어떤 세미나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얘기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어는요 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사륜구동차가 간다고 할게요. 근데 바퀴가 하나가 터졌는데 그 코어가 잡힐까요? 코어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팔다리가 그러니까 타이어가 튼튼해야 바퀴가 튼튼해야 코어가 생기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원위부적근 하라고 한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움직임에 따른 이 위치 변화가 중립을 깨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코어가 위치적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를 저는 자동차 옛날에 좋아했는데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사륜구동차가
차 사고가 날 때 돌진 않아요. 왜냐면 네 바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날 때 미끄러집니다. 그냥 지면이 미끄러워서 코를 잡으면서 그대로 가서 박죠. 근데 이륜구동차는 뭐 뒷바퀴가 도는 거, 앞바퀴가 도는 거 차를 사고 날 때 보세요. 미끄러지면 차가 돌아요. 코를 잃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는 축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동축이 뒷바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코어가 깨져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륜구동차가 중심 이동하는 게 코어가 깨진 걸까요? 중심 이동을 한 거지 코어가 깨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능적 움직임은 코존의 어떠한 이 형상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막경선인데 어떠한 형태의 이동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어예요. 형태를 유지 못하고 휙휙 도는 것들, 그런 것들은 코어가 좀 깨지고 그거는 억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좀 달아보시면 더 이해가 편한데 무게를 들 때 이 무게 밑에 내 몸이 받쳐져 있는 그 위치가 너무 고정하려고 그러면 그 무게는 못 들어요. 근데 무게를 들 때 내가 그 무게 밑에 있으려고 노력해서 중심이 이동되는 건 그건 코어를 잡으려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 이동은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서 내가 보상 패턴이 여기서 어떤 게 안 좋은 거냐면은 이게 중심 이동인 건지 이게 어떠한 골반의 어떠한 과도한 보상으로 복부에 압이 풀려서 전방경사 되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눈으로 아니, 눈으로 본다기보다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손으로. 그런 경우 많아요. 이 사람 중심 이동이 있어 골반이 앞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방경사돼서 이 오버한 로도시스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체간이 앞으로 가서 골반이 앞으로 그냥 경사져진 건지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게 좀 디테일한 질문이고 되게 고급 질문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저희가 세긴 했는데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음, 체형 교정은 기술이 아니고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원위부 접근을 내가 할 건지 근위부 접근을 할 건지 내가 고객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것으로 설계해서 접근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컨디션이 안 좋은 나이가 많으신 혹은 내가 뭐 어디가 불편한 수술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필라테스 센터 가요. 헬스장 안 가요. 맞잖아요. 그분들이 헬스장을 선택하고요. 나 운동 조금 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어는 조금 있어. 그런 분들이 되게 근육 운동을 먼저 해도 돼요. 그래서 약간 테스트도 필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심 밸런스 테스트 같은 거 하면 좋아요. 밸런스. 막 한 발석에 서는데 어떻게든 한 발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과 반면에 한 발로 중심을 10초도 못 버티는 분들은 그건 거의 코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막 숭구리당당하면서 버티긴 해. 그건 코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힘을 줄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상태와 목표, 경험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조금 원위 분야, 근위 분야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원위부 접근을 먼저 제가 어프로치를 준 겁니다. 음. 하나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네요. 이런 운동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준하님 맞아요? 한번 채팅창 봐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프레스했어요. 하프닐링. 그죠. 하프닐링은 골반이 고정되어 있고 무릎이 바닥에 기저가 픽스되어 있으니까. 준하님 말하는 거는 그냥 스탠딩에서의 골반의 중심 변화를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난이도 조절은 원위 분야, 근위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고객의 경험 설계해 줘야 되고, 스스로 몸을 메타인지적으로나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안 되는 게 뭔지, 내 머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전달해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고객의 머리가 스스로 자기 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모토 컨트롤적인 접근,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접근을 만들어내는 레슨 그리고야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따라오게 할지에 대해서가 레슨의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저도 교육하는 입장에서 항상 제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모르는 게 먼저 궁금해서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설명을 드리고 저도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항상 제가 채팅창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은 어떤 다른 사람분의 어떤 정보가 다른 보고 있는 분들도 같이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같이 하는 이런 교육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 이렇게 마무리되고 저희가 후속 교육을 다음에 또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얘기한 게 저희가 5월 5일 날 7시에 저녁 7시에 저희가 한 1시간 반가량 오늘 했던 현장 적용했던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교육했던 내용을 그대로 교재를 대표님 통해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강의 동작에 대한 실기 동작 있죠. 그 동작 녹음된 거 녹화된 것도 제가 유튜브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할 거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용한 다음에 피드백을 얻어서 저희가 저 유로쌤이나 후속교육 원 때 만나서 저희가 한 앞에 20분 정도는 한번 질의응답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동작을 진행하실 때 한번 찍어주세요. 팬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찍어서 그 동작을 제가 보면서 보상 패턴이나 좀 더 좋은 효율적인 큐잉이 있는지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저희가 다음번 유로 레슨할 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그 어깨 관절 이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 전반부만 해야 되는데 거기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유로 레슨이면은 좀 더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근위부 접근을 설명 안 드렸잖아요. 원위부 접근은 조금 더 어프로치가 편해요. 근데 근위부 접근은 조금 더 딥해요. 근데 근위부가 왜 딥하냐? 아까 말했던 것 호흡, 그 다음에 흉추, 잘 안 움직이는 흉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갈 거예요. 현장 피드백, 오늘 했던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현장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호흡, 흉추, 푸시업. 저 상관관계가 되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갖고 저희가 유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후속 교육 2는요, 오프라인의 교육은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 있죠. 이게 말로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터치나 내가 이걸 몸으로 좀 느끼고 제가 조금 더 손으로 리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오프라인 때 좀 진행을 할 건데 그거는 저희가 5월 10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5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에 좀 더 이론을 조금 더 더해서 심화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는 좀 더 파트너끼리 서로 티칭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의 몸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런 프로토타입을 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속 교육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일단 강의는 잠시만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조금 궁금하신 Q&A 있으시면 잠깐 얘기하시면서 대표님이랑 같이 소통을 우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처음에 회원을 만났을 때 OT 교육이죠. 첫 번째 레슨 교육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 사람이 재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알려주는 걸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수준이 되게 높으셔서 이렇게만 들어도 아, 내가 첫 수업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노파심이 있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처음에 회원을 만났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원위부 접근으로 끌고 가는지 라운드 숄더나 또는 오해안근 문제가 있을 때 50견이나 어떤 평가를 주로 하고 어떤 운동들을 시켜서 어떻게 확인을 딱 시켜가지고 아 등록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 궁금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채팅으로 한번 말씀 주세요. 나는 여기서 그냥 다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서 더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궁금하시대요, 선생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오늘 교육했던 운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어시먼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거죠? 전체적인 과정인 거죠. 이렇게 하면 등록이 더 쉽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어, 이게 사실은 제가 교육을 이런 좀 피드백을 해서 이제 어떤 매출을 연결하는 교육을 할 때는 제가 보통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것을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이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온라인에서 조금 약간 제약적인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순히 이론과 실기와 연결하는 것보다 더 그 앞에 있는 근간이 되는 앞에 어프로치가 좀 더 궁금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약간 요거에 가까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첫 그냥 보고 어프로치. 따라할 수 있게. 네, 그거는 충분히 그게 더 사실 쉽습니다. 네. 그 앞에 어프로치는 사실은 우리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원리를 못한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테스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몸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조금 짤막하게 정리해서 어시먼트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짧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제가 정리해서 좀 오프라인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추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상과 교재를 추가로 드리기로 했고, 다음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유료 과정이 있을 때 할인을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자료를 줄 수 있게 저희가 혜택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채팅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잘 질문을 안 하시네요, 이번에는. 그 교육 자료, 아니, 그 교육 강의를 준비할 때 조금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으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랑 만약에 여기에 좀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같이 겸해서 좀 준비해 볼까 해요. 그래서 그런 강의 피드백이나 필요한 부분 얘기해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교육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후기 링크 있으니까 후기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자료 잘 준비해서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